어제 다들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견 내용을 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회견 주요 내용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는 이 기자회견 직후에 주요 발언들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내놨는데요. 오늘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작심을 한 듯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턱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29대 119로 깨졌습니까? 명품백 수수에 대한 마지못한 사과 단어를 썼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거부할 모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범인입니까?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정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반적으로요,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도를 보니까요, 이 여권 내에서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쉽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표현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저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의미 있는 큰 한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이후로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 관계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인선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으로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도 했겠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KBS와의 대담 이외에는 어떠한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아마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또 지적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주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신 기자회견인데 평가를 좋게 해드리고 싶으나 박절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기자회견은 민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국민 보고라고 해서 앞에 한 20여 분 먼저 말씀을 하셨죠, 모두 발언처럼. 근데 그 발언의 내용들이 총선 직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과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네. 재방송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결국 이겁니다. 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 민생에 조금 더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검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뭐라 하셨나?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수사를 일단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뭐 또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특검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인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최상병 관련 수사가 좀 미진하다, 납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고 그리고 특히나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의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중에 정청래 최고의 발언이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네, 뭐 턱이 빠지도록 웃었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좀 수위가 글쎄요, 저는 뭐 수위가 높다기보다는 좀 비아냥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좀 그 비판의 각도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비판할 만한 대목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큰 대목들이 있는데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것을 굳이 비웃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외교라는 거는 역대 정부들이 다 해왔고 네. 역대 대통령들이 뭐 정당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다들 열심히 해왔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이제 정청래 의원도 다른 얘기도 하셨죠.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런데 조금 더 상태가 나쁜 것부터 네. 예, 그거를 먼저 좀 끄집어내고 또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상태 나쁜 게 생각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워낙 최상병 특검 이건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발표된 게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세 기조로 네. 정부를 운영해와서 지금 재정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네. 책임질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봤으면 본인이 견제해왔던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 네.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 뭐 이런 네. 것들을 공격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언제는 그런 부처가 없어가지고 기후위기가 왔느냐, 네. 이런 쪽으로도 비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